수사단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주시고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불법 자금이 발견돼서 그 부분의 대상자, 그 사무실 그 책상만 북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은 임명된 지도 별로 안 됐고 여기 부원장실에 출근한 것도 단 3번, 하루에 1시간씩 그 사실을 알면서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의혹이라니까요. 저희는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영장이 여기가 당사예요. 여기 근무도 별로 지금 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직기도 없는 사람을 뭘 압수수색하러 오냐고. 검찰 이러고 조용히 끝날 줄 알아? 돌아가시라고. 저희는 지금 대장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검은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은 그 것입니다. 범인인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잖아. 본인은. 결국 그 판단은 법원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오늘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건 교수도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영상으로 잠시 보셨습니다만 바로 어제였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저지로 당사 앞에서 7시간 넘게 8시간 가까이 대치를 했고 결국에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늦은 밤까지 검찰의 당사 진입을 저지했던 민주당 관계자들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뚫어보려고 하는 탈출구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도발적이라는 겁니다. 대검을 상대로 국감을 하려고 하는 제1야당의 당사에 검사들이 들이닥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치적 도발을 감행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리고 또 유례 없는 일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올 것이 왔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는 이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어차피 수사의 진행 중에 압수수색은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니까요. 이런 부분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대장동 수사는 지금까지 작년 9월부터 쭉 진행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만 네. 최근 그 검찰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그 전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있는 날 네. 바로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네. 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나온 지 나흘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서 어제 또 바로 김용 네. 전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더불어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에 나선 겁니다. 네. 저는 검찰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의 어떤 속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 자체가 이런 과거의 수사였던 방식, 네. 국정감사 기간이라든지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압수수색이라든가 영장 청구 자체를 네. 대단히 신중하게 하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불필요한 오해를 이렇게 끊어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본다면 이번에 검찰의 제1야당 압수수색은 대단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네. 어떤 검찰 수사의 공정성, 네. 정치적 중립성까지도 의심하게 하는 네. 그런 어떤 오해를 충분히 빚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든가 상황을 좀 보고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냐는 설명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검찰이 오히려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신 있게 그냥 수사를 또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경찰은요. 압수수색할 때 장소와 시기를 고려치 않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그때 경찰은 그 울산 그 시장실을 선거 하루 앞두고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예를 들면은 사실 당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정치적인 의미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의 그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이나 경찰이 뭐 어느 장소는 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겁니다. 네. 청와대, 뭐 대통령실, 그다음에 뭐 국방부, 국정원도 전부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간 그 검사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다 보니까 불법 자금이 불거졌는데 그래서 부원장의 그 책상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검찰과 대치를 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향해서 정치 검찰이다라면서 아까 항의를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만 검찰도 아까 영상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러려고 검찰하는 거 아니잖아. 지도부하고 말씀을 나눠서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의원님,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박수 치시고 잘한다, 제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왜 이제는 다시 정치검찰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십니다. 여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상징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예외를 두지 않는 것뿐입니다. 자, 아마 저 해당 검사가 과거에 적폐 수사 때도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담당을 했던 검사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 그 특검팀에 들어가서 수사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왜 저에게 박수를 치던 의원님들이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저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수사에 임할 뿐이다. 근데 검찰의 입장도 일견 또 수긍이 갑니다. 네, 어쨌든 그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저기 호승진 부부장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뭐 저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자체가 네. 대단히 정치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장소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죠. 네. 그리고 또 설사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거론되고 있는 김용 부원장은 부원장이 임명된 지 일주일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사무실에 출근한 것도 3차례 불과하다고 해요. 네. 이를테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자택도 압수수색했고 또 다양한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굳이 제1야당의 어떤 반발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네. 검찰이 실효성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네. 저는 대단히 검찰 스스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차피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면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할 거 뻔히 아는데 검찰이 지금 나섰다. 그만큼 세게 나오는 이유나 배경이 뭔가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하다가 민주당사에 있는 김용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받아서 대선 때 썼다라는 의혹을 수사할 때 그러면은 민주당사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그 김용 부원장이 출근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3번밖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압수수색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속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첫날이든 한 번을 출근을 했든 2번을 출근했든 그 당사자가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런 수사 선상에 올랐으면은 네. 그것은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 음. 민주당사라는 것 때문에 그 상징성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이거 정치 탄압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불법 비리 의혹, 사법 리스크가 네. 민주당으로 완전히 크게 옮겨 붙은 거죠. 네. 저는 이 리스크는 결국 내후년에 있을 총선 리스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명계 의원들과 또 친명계 의원들이 분열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게 계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시 또 있을 수 있는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비상 대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일단 검찰이 오늘 또 압수수색을 재시도할지 여부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이 대치를 이어가던 중에요. 민주당 의원이 했던 발언이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일단 들어보시죠. 그래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미 다 치웠다고요? 치웠지. 안 치웠겠냐 생각을 해봐라. 다 치웠다고요? 안 그랬겠어. 지금 그 말씀이 굉장히 아이고. 좀 위험하신 말씀인 위험한 게 게요. 아니라 아까 내가 박범계 그거- 의원님께서는 오셔서 내 현실을 내일 오면 얘기하잖아.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건 의원님 그게 말씀을 들으면 내일 와도 어차피 아무런 자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부장검사 출신으로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게 본인 저도 개인적인 이해하고 말씀을 있어. 하신 거고. 지금 저 발언을 한 의원이 지금 주철현 의원인데 검사장 출신이에요. 근데 이미 다 치웠다. 이건 검찰 또 특히 검사 입장에서 증거인멸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행동이잖아요. 검찰 출신의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과 본심을 얘기한 거죠. 늘상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하면 더더군다나 이제 7시간 동안 지금 밖에서 대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이라면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딱 생각하겠죠. 아, 이거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안에서는 치웠겠구나. 네. 라는 이제 본심을 얘기했을 텐데 그 사실 여부는 이제 진짜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수사를 네. 하면은 밝혀질 얘기죠.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예전 같으면은 그 검사들도 저렇게 압수수색을 하러 갔을 때 정치인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사 앞마당에서 그 검사하고 압수수색 담당하는 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논쟁을 벌이네요. 네. 이게 달라진 풍경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도 이제 검찰 수사선상에 쓰면은 성역이 아니라는 게 네.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건데 네. 조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